안녕하세요. 음악과 삶을 공유하고 싶은 손세진입니다. 어때요? 제가 오늘은 영상 시작하는 걸 좀 다르게 했는데 보통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시간이 느껴지는 멘트는 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간이 저는 오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맘때쯤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14도라는 엄청난 추위를 지나 엄청나게 긴 설날도 지나고 아주 간절하게 3월의 개학과 또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2월의 어느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40살이 되었어요. 뭔가 나이의 앞자리 수가 바뀌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19살에서 20살로 갈 때는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엄청 펼쳐질 것 같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공식적으로 술집도 갈 수 있고 또 클럽도 갈 수 있고, 그럼 새로운 세상 맞죠? 근데 이제 29살에서 30살로 갈 때는 뭔가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늙은 것 같고, 결혼을 해야 될지 아기는 언제 가지면 좋을지, 이런 인생에 되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중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39살에서 40세가 된 지금의 저를 보니까 이때는 여전히 엄청 늙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뭔가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녁 산책보다 아침 산책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말차 라떼를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이거를 제가 알아차리기까지 좀 오래 걸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카페인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었더니 커피 먹을 땐 그렇게 기분 나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카페 라떼를 먹으면 기분이 똑같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유 때문인가 보다. 내가 그 유당 불내증 뭐 그게 있나 보다. 우유가 잘 이제 몸이 흡수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라떼를 먹지 말자, 뭐 이런 규칙도 생기고, 또 저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동물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보자,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계기가 좀 있었는데, 저희 집이 아무래도 주택이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좀 있어요. 겨울에 이제 불쌍하니까 좀 쉴 수 있는 집도 해놓고 밥도 항상 물이랑 같이 놓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사료를 놓기가 무섭게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렇게까지 고양이가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료가 닳지 하고 봤더니 저희 뒷산에 산 새들이 이제 다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끼리도 얘기를 하나 봐요. 저기 가면 밥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사료가 빨리 줄어들으니까 막 먹지 말라고 막 내쫓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고양이나 새나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차별하면 안 되지. 그리고 고양이들도 예쁜 애들이 있고 좀 못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럼 또 잠깐 고민해. 막 예쁜 애들한테는 약간 참치 더 주고 싶고 차별하면 안 된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자. 막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스스로의 사용법을 좀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서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여유도 생기고 또 감사할 일도 좀 더 많이 알아차리고, 또 안 맞는 건 그냥 빨리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비록 주름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 40대, 40살 괜찮다. 나쁘지 않다. 와우. 그리고 또 제가 이 40살을 맞이한 기분이 유독 좋은 이유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40살이 되기 전까지 조금 오랫동안 우울증을 좀 겪었어요. 10대 유학생 할 때는 그게 향수병인 줄 알았고, 20대 때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30대 때는 육아를 하면서 단절된 경력,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우울증에도 그 감정의 종류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독 힘들어하는 감정은 저를 되게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 못살게 구는 정도가 조금 많이 심한 거죠. 제 안에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왜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강아지 좋아한다고 했는데 얘는 강아지는 아니고 개예요. 네, 아주 미친 개인데 이미지도 있거든요. 독일에 아주 막 그 세퍼트인가요? 여기 시꺼매가지고 귀 완전 세모나고 여기 이렇게 띡, 아주 어둠 속에 있어서 무서워요. 근데
제가 스스로 어떤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이룰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빨리 이루지 못하면 막 물어뜯는 거죠. 막 진짜 막 처참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이올린 하니까 얼마나 물어뜯기 좋아요. 너는 왜 CD처럼 못해? 왜 무대에서 떨어? 연습이 부족하네. 뭐 그게 연습이야? 뭐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데 정신력이 나약하네. 막 그걸 할 만한 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거면 왜 살아? 네. 바이올린을 못해도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떨어도 살아도 되죠.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때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유학 시절에 썼던 일기장. 되게 많죠? 여기에 아주 저를 비난하는 온갖 말들이 다 있어요. 이걸 읽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그런 것들을 썼는 건데 이거를 저는 절대 읽지 않아요. 그땐 뭐가 그렇게 그랬는지. 좋아했던 사람 사진도 있네요. 읽으면 안 돼요. 멀리서 이거 제가 중학교 때 썼던, 중학교 유학 갔을 때 썼던, 오스트리아에 썼던. 그래서 그때는 웃고 있었지만 툭 건들면 울 것 같은 얼굴로 되게 늘 억울한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억울한 기분이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야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처음부터 이 감정을 모르고 살았으면 아예 몰랐을까? 바이올린 안 했으면 아예 몰랐을까? 이거를 감당할 만큼 나는 바이올린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나? 막 이런 질문들을 맨날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배워서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됐어? 했을 때 아니 안 됐어. 그럼 망했네. 너는 망한 인생이야. 완전 패배자. 막 주홍 글씨를 여기 막 혼자 막 새기고 그랬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미친 개와 어떤 세상에게 저는 내 노력으로 어떤 그런 성공한 모습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아득바득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기도 낳았어. 근데 육아를 하니까 이제 바이올린 손세진은 뭐 아예 생각할 겨를이 없고 엄마 손세진만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못 데리고 살아서 이렇게 헤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생명을, 한 인간을 내가 잘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두 명이나 낳았을까? 나는 엄마의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이올린은 그만둘 수라도 있지. 근데 육아는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란의 또 카오스가 오면서 그 비난과 어떤 경멸의 대상이었던 바이올린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바이올린을 다시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로 이제 생각이 들면서 또 그거를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대견함, 막 뿌듯함, 감사함 이런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한 번에 그러진 않았죠. 아주 서서히 육아가 힘들면 힘들수록 바이올린이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내가 그만두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심지어 좀 잘할 정도로 해놨다. 막 이러면서 풀 오브 러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바이올린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주변을 봤더니 이제 제가 경단녀가 됐더라고요. 아무도 절 찾지 않아요. 바이올린은 역시 하등에 쓸모가 없어. 유학을 내가 미국이라도 갔으면 내 영어라도 잘했을 텐데 그럼 우리 아이들 막 원어민으로 내가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불가리아어, 독일어 아무래도 그 아주 견고하고 힘이 셌던 그 미친 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들을 되게 끊임없이 겪으면서 힘들어 했는데 제가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은 괴로움에 못 버틸 것 같아서 선언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막 울면서 나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증명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내가 나를 인정한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바이올린 기술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볼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그 기록을 다
완료하면 더 이상 바이올린에 대한 미련, 보상, 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그만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이제 어떻게 이거를 남길까, 기록을 할까 하고 봤더니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블로그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적어 보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었죠. 네, 옆에서 이렇게 시연을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 것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 이제 바이올린 좀 까다로운데 이걸 글로 설명을 하자니 당연히 조금 아쉬움이 아주 많았죠.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영상이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유튜브를 그냥 생각은 한 번쯤 하죠. 뭐 내가 찍는 거. 그래도 막 카메라를 사고 조명을 사고 뭐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까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또 성격이 그러면 깔끔하게 안 해. 나는 그냥 블로그에 올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블로그를 쓸 때마다 영상이 더 좋은데 근데 영상 유튜브는 안 돼. 그래도 뭐 안 돼. 이쪽 하면 좋을 텐데 네, 좀 피곤한 스타일이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바다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다를 좋아해서 좀 자주 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바다를 보러 가자. 좀 힘들다. 막 바다 보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혼잣말로 바다에서 바이올린으로 바이섬을 키면 진짜 웃기겠다 하면서 이제 막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진짜 웃기겠다 하면서 제 바이올린을 잘 싣는 거예요. 저희가 좀 병맛 개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안 하면 안 했지 또 할 거면 막 또 완벽해야 돼.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하면 웃기겠다 저렇게 하면 웃기겠다 오로지 웃기는 거에 막 집중을 하면서 바다를 보러 가서 이제 남편이 이제 핸드폰으로 막 찍어주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영상이. 너무 웃겨. 이 웃긴 걸 나만 보기 좀 아쉬운데 진짜 막 올릴까? 몰라 어떡해 막 또 이러다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으니까 나름 음악을 그래도 전공을 했는데 소리가 영 CD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좀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녹음기를 사서 따로 음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또 녹음기까지 사 하기 또 얼마야 뭐 또 알아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뭐 근데 너무 웃기다 뭐 이런 제가 이제 하도 그렇게 유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그냥 녹음기를 사온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근데 그래도 궁금해. 그래서 유튜브로 또 이제 공부를 했더니 녹음기 이게 아니라 바이올린에 끼는 녹음기는 또 이거래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하면서 또 사온 거예요. 바이올린에 전용된 그 녹음기를. 그래서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막 근데 이거를 또 올리려면 어떤 그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히 편집할 수 있는 앱 같은 게 별로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재생되는 그 뭐랄까 기계가 맥북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북 노트북도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또 사온 거예요. 막 몇백을 썼으니까 이제 싸웠죠. 사람한테 부담을 주냐? 내가 컴맹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사면 어떡하냐? 막 또 이러고 남편은 이럴 땐 그냥 고맙다고 쓰는 거다. 어떻게 또 사왔다고 뭐라고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돈 썼잖아요. 값어치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완벽해야 돼요. 네. 그래서 또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복사하기 단축키를 잘 모를 정도로 컴맹이었는데 여기를 크롭하셔서 트랜지션 하셔가지고 디졸브 효과 줘서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다 알아들을 만큼 공부를 하고 나서 만든 영상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바위섬입니다. 심지어 그거 다시 새로 녹음해서 이렇게 음까지 따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초보여가지고 클라이막스 때 막 이렇게 소리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올린 영상도 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영상이어서 저한테 아주 소중하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를 막 주절주절 얘기한 이유는 아까 그 선언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이제 다 기록하고 나면 더 이상 미련도 보상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했던 기억이
났어요. 제가 보통 11월쯤이 되면 유독 우울증이 좀 심해져요. 가을 타는 여자처럼 아주 매가리가 없어지는데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이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이때쯤 내가 되게 힘들어 할 텐데, 그 감정이 올 때가 됐는데, 뭐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 12월도 뭐지? 이러면서 이제 막 보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잠깐 육아휴직을 냈던 기간이어서 제가 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서 조금 나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제 1, 2월은 보통 클래식계 공식적인 비수기 달이에요. 그래서 1, 2월은 아마 일도 없을 거고 애들 겨울방학도 엄청 길 테니까 이때 좀 힘들겠네 하면서 이제 1, 2월을 약간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막상 1, 2월이 됐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우울한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기분은 처음인데 뭐지? 정말 나 이제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왜 처음으로 이런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0살이 되고 나 사용법을 좀 더 많이 알게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가 그래도 아름아름 그렇게 영상 1개, 2개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진짜 소소하게 소통을 했잖아요. 선생님 도움이 됐어요. 이런 거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고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소통이 저한테는 보상이지 않았나. 막 이렇게 말하면 뭐 구독자가 몇십만 명 같긴 하지만 저는 그런 작은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또 나아졌나 봐요. 우울한 느낌이 없는 40살을 맞이하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다 기록해 두긴 했지만 그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제 짜잘짜잘한 거 같이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해보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오랜 기간 우울함을 느끼면서 했던 수많은 생각들, 어떤 나만의 기준들, 실제로 도움이 됐던 방법들, 어떤 마음의 연습,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하면 많이 나아진 것처럼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공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때까지 바이바이. 짜잔.